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존입니다. 오늘은 5월 27일 수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런트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화학 물질이 담긴 탱크가 폭발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또 생각이 든 게 이 뉴스를 보고 그러면은 뭐 가든그로브에 있었던 그 화학물질 탱크가 폭발을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가든그로브가 아니었습니다. 가든그로브가 아니라 워싱턴에 있는 화학물질이 담긴 탱크가 폭발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한 명이 사망하고 그리고 9명이 지금 미싱이다, 실종이 되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DC가 아니라 워싱턴 주에서 이러한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요. 어제 화요일 5월 26일 오후 7시쯤에 워싱턴 주에 있는 어떠한 패키징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90만 갤런이나 담긴 그 화학 물질이 담긴 탱크에서 폭발을 이렇게 또 하면서 한 명이 사망하고 그리고 9명이 실종이 이렇게 또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명 정도가 부상을 이렇게 또 당했다라고 하네요. 직원 9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방관 1명이 부상을 이렇게 또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1명이 확실하게 이제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9명이 실종이 됐다고 하는데 이 9명 아마도 이제 모두 다 사망을 한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생존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소방서에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조가 아니라 리커버리, 시신 수습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작업을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어떠한 화학 물질이 이제 폭발을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화학 물질이 담긴 그 탱크 안에 있었던 물질은 바로 Y 리커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라고 하는 수산화 나트륨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디움 설파이드가 이렇게 또 있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이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나무를 분해를 하는 그런 공정에 이제 사용해 이렇게 또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폭발을 하면서 아직도 이제 탱크가 불안정한 그런 상태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화학물질이 이렇게 또 나올 수가 있다, 누출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관들은 좀 더 이제 조심히 구조 작업을 이렇게도 하고 있다. 구조가 아니라 이제 시신 수습 작업을 이렇게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하지는 않고 낮에만 수습을 이렇게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90만 갤런 정도가 화학물질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폭발을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9만 갤런 정도의 이 유독성 물질이 아직도 이렇게 또 남아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워싱턴 롱뷰라고 하는 이 지역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이 지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인구가 3만 명 정도가 되는 소도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1920년대부터 목재 산업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종이를 만들고 그러는 공장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이름이 니폰 다이나 웨이브 패키징 이제 코퍼레이션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일본 계열의 이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경찰은 사고 원인에 대해 가지고 이제 조사를 이렇게도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아직은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폭발이 난 이 공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과거에도 이제 몇 차례 안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올해 3월 달에도 이제 암모니아 탱크 밸브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신고가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5월 달에도 배수관이 파손으로 인해 가지고 싱크홀 문제가 접수도 되어 있었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탱크가 이렇게 또 폭발을 하면서 이러한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워싱턴 주에서 어떠한 이제 화학 물질이 담긴 이제 탱크가 이렇게 또 폭발을 해가지고 1명의 사망자가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9명의 실종자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아마도 이제 모두 다 사망을 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0명의 사망자가 이렇게 또 나온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너무나 좀 이제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가든그로브에서 그 화학물질이 담긴 탱크가 폭발할 수도 있다라고 며칠 전부터 계속 이제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서던 캘리포니아 이 가든그로브에 있는 화학물질이 담긴 탱크는 이제 폭발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안정화가 되었다. 라고 하네요. 정말 다행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소방당국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화학물질이 담긴 이 탱크가 이 균열이 이렇게 또 생기면서 이제 프레셔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 온도가 이렇게 또 내려갔다. 온도가 이렇게 또 내려가면서 이 탱크는 이제 완전히 안정화가 되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주민 대피령을 이제 리프트를 한다. 전면 해제를 이렇게 또 한다. 라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5만여 명 정도가 대피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메모리얼 데이 이제 위켄드 때 이 5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대피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드디어 모두 다 돌아갈 수가 있게 됐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제는 한 3만여 명 정도가 이제 집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16,000여 명 정도가 이제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 이분들도 전부 다 이제 집에 돌아갈 수가 있다. 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제 소방 당국에서는 이 폭발 위험이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또 뿌려가면서 계속해가지고 온도를 낮추려고 노력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 시간마다 1도씩 이렇게 또 올라가가지고 아마도 이제 폭발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다. 폭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유독물질이 이제 새어 나와가지고 누출이 이렇게 또 돼가지고 심각한 피해를 이제 낼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5만여 명이나 이렇게 또 대피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탱크에 균열이 이렇게 또 생기면서 폭발을 하지는 않고 온도가 이렇게 또 내려가가지고 지금은 한 92도까지 이렇게 또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탱크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공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GKN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임원진들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이렇게 또 드려가지고 너무나 죄송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뭐 소송이 이렇게 또 들어가고 있죠. 소송이 이렇게 또 들어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5만여 명이나 이제 대피를 이렇게 또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책임 있는 보상과 그리고 이제 대책을 내놔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민들이 지금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피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대피를 이렇게 또 하면서 마련이 되어 있는 대피소에도 이렇게 또 많이 가기는 갔지만 그런데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피소에 있는 대신에 호텔이나 모텔 같은 곳에 이제 많이 이렇게 또 가지 않았습니까? 5만여 명이나 이렇게 또 대피를 이렇게 또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몇몇 호텔들이나 이제 모텔들은 폭리를 취했다라고 합니다. 숙박비를 불법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또 올려가지고 이것에 대한 신고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들어왔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벌금을 이렇게 또 맞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정말 다행히도 이제 가든그로브에서는 화학물질이 담긴 탱크가 폭발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아가지고 인명피해도 하나도 없이 잘 수습이 이렇게 또 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워싱턴주에서는 실제로 화학물질이 담긴 탱크가 이렇게 또 폭발을 해가지고 여기는 그냥 갑자기 폭발을 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폭발을 해가지고 아마 10명이나 이렇게 또 사망한 것 같습니다. 인명피해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가 고인의 면복을 빌고요. 그리고 이제 가든그로브는 모두 다 이제 해제가 이렇게 또 됐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리벤지가 어마무시하다. 이 정치적인 보복이 어마무시하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텍사스에서 뭐 상원 의원 할머니가 이렇게 또 있었다고 합니다. 공화당 내에서 누가 이제 후보로 나오는지 경선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4선을 했었던 그 현역의 상원 의원인 존 코닌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후보인 켄 팩스턴한테 2자릿수 표차로 대패를 이렇게 또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선에서 이제 탈락을 이렇게 됐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보복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존 코닌 이 의원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이제 반대되는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이렇게 또 있었을 때 그 뭐 필러버스터 이렇게 또 하면서 그 의사 진행을 이제 방해를 이렇게 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강력하게 지지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23년도에는 이 2024년도 이제 대선 바로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출마를 이제 선언을 이렇게 또 했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비판적인 인터뷰를 이렇게 또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이제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요번 경선 직전에 존 코닌이랑 경쟁을 하는 그 후보한테 전적으로 이렇게 또 밀어줬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켄 팩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마가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어마무시하게 지지를 이렇게 또 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존 코닌한테는 그는 좋은 사람이지만 그런데 내가 힘들 때 지지를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굉장히 디스로열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치적 보복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이제 존 코닌 의원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번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 가지고 어마무시한 돈을 쏟아부었다라고 합니다. 대략 한 1억 달러 정도를 돈을 선거 캠페인에다가 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랑 똑같이 투표를 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투표를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강조를 이렇게 하면서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는 지났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세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갑자기 또 180도 딱 이렇게 또 돌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싸바싸바를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 번 디스로열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 번 이제 등을 돌린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뒤끝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예전에 그랬지? 나를 뭐 비난을 했지? 라고 하면서 요번에 이제 존 코닌을 지지를 안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거밖에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 가지고 나는 동의를 한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한테 엄청나게 구애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얘는 나한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얘를 뽑으면 안 돼라고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한테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한 공화당 의원이 경선에서 이렇게 또 이겼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존 코닌이 자신의 자존심을 꾸기면서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나게 지지를 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져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완벽하게 이제 버려지는 그런 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씁쓸하다라는 그런 평가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공화당 내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직도 이제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파워가 어마무시하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한 그 공화당 의원들은 경선에서 다 지금 이기고 있다고요. 공화당 내에서는 아직도 이제 마가의 지지층들이 콘크리트 층으로 아직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조 바이든 전 미 대통령이 워싱턴 DC의 연방 법원에 법무부를 이제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 소송을 이렇게 또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필 작가랑 대화를 나눈 2016년도, 2017년도에 대화를 나눈 녹음 파일, 그 녹취록이 세상에 공개되는 것을 차단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법무부를 소송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녹음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기밀 문서를 유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취급을 좀 이제 부주의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조사를 했었던 로버트 허 특검 수사의 핵심 증거였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6월 15일에 이 녹취록을 공개를 이렇게 또 하려고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바로 이제 법무부에다가 소송을 지금 걸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작가, 대필 작가랑 사적인 대화를 나눈 것은 맞기는 맞다. 하지만 기밀 정보를 공유를 했다라는 그런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금 부인을 이렇게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화 내용을 이제 본다고 하면은 이 로버트 허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바이든 전 대통령이 대필 작가한테 기밀 내용 같은 것들을 이 수첩에서 자기 수첩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줬다. 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그 녹취록이 세상에 공개되는 것을 지금 막으려고 시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때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 봐라, 이 미국 역사상 가장 부패한 대통령이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또 물건느려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거 봐라, 이거야말로 부패한 대통령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쓰레기다 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에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좀 뭐 건덕지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이 불어난 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1년 6개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이 3배가 늘었다고 하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 진짜 미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이제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란 정부가 지금 뭐 미국이랑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88일 동안이나 이란 전국에 그 인터넷을 차단 조치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지금 풀어주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2월 말에 미국이랑 이제 전쟁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하면서 국가안보 이유로 해가지고 이 이란의 인구가 한 9천만 명이 된다고 하거든요. 9천만 명의 인터넷을 전면 차단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국내용 인터넷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부 인터넷이 차단이 됨으로 해가지고 3개월 동안 하루에 이 이란에 있는 그런 기업들은 최대 8천만 달러씩 이 경제적인 타격을 이렇게 또 입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고통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란의 국민들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란의 주민들은 3개월 동안에 도대체 인터넷을 이렇게 또 하지 못했다 라고 합니다. 온라인 채팅을 이렇게 또 하지 못해가지고 친구나 가족들이랑 대화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독립적인 뉴스 접근이 이제 완전히 막혔었다라고 합니다. 오로지 정부 통신만 봐야 했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정부에서 내보내고 있는 뉴스만 봐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민들은 이제 드디어 인터넷이 다시 연결이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나 기쁘지만 그런데 이게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2026년도에 당연한 것을 가지고 기뻐해야 하는 그런 사실이 이거 너무나 좀 슬프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3개월 동안 이란 전역을 인터넷을 이제 차단을 이렇게 또 하면서도 고위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위층들이나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와일리스트가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합니다. 와일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을 사용을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다 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차별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란을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인터넷을 다시 이제 접속이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만간 이 평화협상 되는 게 아니느냐 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요. 이란의 전쟁은 조만간 끝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군이 어제 화요일에 가자지구에 있는 어떠한 지역의 한 아파트를 공습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하마스의 새로운 수장을 사살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습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이 하마스 수장뿐만이 아니라 아내도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들도 이렇게 또 사망을 해가지고 총 5명이 사망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20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마스 수장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일주일 전쯤에 전 이 하마스 수장이 공습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을 이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수장을 이렇게 맡았는데 그런데 또 사망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와,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하마스에 있는 최고 지도부들에 있는 인물들은 거의 다 사망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요번에 사살을 한 그 하마스 수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하마스의 정보 부분을 이끌었었던 그런 인물이다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에서는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마스는 이제 더 이상 가자 지구를 민간용으로든 뭐 군사용으로든 통제를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완전히 말살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하마스 조직 이제 진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하마스 수장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다 보니까 가자시티에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하마스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대규모 이제 장례식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하마스 수장을 계속 제거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투쟁을 멈추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가자 지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중재를 이렇게 또 하면서 평화 협상을 계속 이제 하고 있었거든요.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교착 상태에 이렇게 또 빠졌다라고 합니다. 교착 상태에 이렇게 또 빠지면서 또 이제 하마스 수장이 이제 사망을 이렇게 됐기 때문에 평화 협상은 또 이제 물 건너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이 가자 지구는 이 이스라엘이랑 어느 정도 이제 휴전 협정을 체결을 하긴 했거든요. 휴전 협정을 체결을 이렇게 또 하면서 가자 지구의 절반 정도는 이스라엘이 지금 통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하마스 무장 조직이 아직도 이렇게 또 남아있기 때문에 간간히 뭐 교전도 일어나고, 그리고 뭐 이렇게 공습도 하고 그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가자 지구도 아직도 뭐 완벽한 평화는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아프리카에서 지금 이 에볼라 사망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에볼라 감염자들도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노출이 된 미국인들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미국인들을 미국으로 이송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지를 않고 아프리카 케냐로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다. 그런 계획을 이렇게 또 세웠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전 정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예전 정부들에서는 이렇게 에볼라에 노출이 되거나 이제 에볼라에 걸린 그런 미국 시민들은 바로 이제 미국으로 데려와가지고 이제 격리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미국 병원에서 치료를 이렇게 또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인들이기는 미국인들이지만 지금 뭐 에볼라에 노출이 되고 이제 에볼라에 이렇게 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 데려오는 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다라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프리카 케냐에다가 이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격리를 하면서 치료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프리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콩고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에볼라가 아웃브레이크를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이 아웃브레이크 선언을 한 지 11일 만에 감염자가 1000명이 넘어섰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망자가 200여 명이 넘어섰다. 그리고 이제 WHO에서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이제 선언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볼라가 미국으로 넘어오면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미국인들을 이 에볼라에 노출이 된 그런 사람들을 케냐에다가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치료를 하고 격리를 이렇게 또 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료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질병감시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의료 공급망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어마무시하게 삭감을 이렇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에볼라가 이렇게 아웃브레이크를 이렇게 또 하면서 초기 대응을 할 수가 없었었다 라고 하네요.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나서가지고 초기 대응을 이렇게 또 할 수 있었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에볼라가 이렇게까지는 퍼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또 요번에는 미국인들이지 않습니까? 미국 시민권자들이고 에볼라에 걸리고 에볼라에 노출이 이렇게 또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국민을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케냐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격리를 하면서 치료를 이렇게 또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윤리적인 책무도 이제 저버린 그런 행위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 나라 사람이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하면은 자기 나라로 데려가가지고 치료를 해야지 왜
케냐에다가 데리고 가느냐. 에볼라에 노출이 되고 이제 에볼라에 감염이 된 사람을 케냐에다가 이제 격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케냐가 또 이제 위험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윤리적으로도 이제 맞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을 미국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케냐에서의 치료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치료의 수준의 격차가 어마무시하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왜 미국인들인데 왜 미국에서 치료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소리죠. 당연히 미국은 최고 수준의 병원들이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두고 이제 케냐에서 치료를 이렇게 또 한다라는 것은 지금 이 미국 시민들을 저버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에볼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치사율이 50%는 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에 집중 치료를 이렇게 또 받는다고 하면은 생존율을 극적으로 이제 높일 수가 있다. 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인들을 본토로 이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케냐에다가 격리를 이렇게 하면서 치료를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죽으라고 하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정부 진짜 이건 아니지 않나? 미국 시민이지 않습니까? 미국 시민이면은 미국에 잘 감싸줘야 하지 않나? 지금 미국 시민을 저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짜 이거는 정말 아니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더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워싱턴주에서 스카이 다이버 이 사망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5월 24일에 메모리얼 데이 위켄드 때 워싱턴주에 있는 이 스카이 다이빙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11명이 스카이 다이빙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고요. 그룹 점프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룹 점프를 이렇게 또 하는 도중에 2명의 스카이 다이버가 공중에서 충돌을 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베테랑 스카이 다이버들이 이제 스카이 다이빙을 이렇게 한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랜디라고 하는 이분이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스카이 다이버 베테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충돌을 한 니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부상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오, 근데 두 분 다 안 사망을 하셨네요. 어쨌든 한 분이 이렇게 더 살아 계셔가지고 다행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이제 사고 당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기상 조건은 굉장히 좋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상에서 약 1000피트 정도 이제 남았었을 때 두 스카이 다이버가 서로의 위치를 확인을 하지 못해가지고 낙하산이 이렇게 또 엉키면서 충돌을 이렇게 한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중에서 이제 충돌을 한 다음에 낙하산을 제어를 이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마 추락을 이렇게 한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스카이 다이빙을 이제 쭉 내려가다가 이제 낙하산을 펼치면서 아마 사고가 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났네요. 웬만하면은 이런 좀 위험한 이제 모험 같은 것들은 안 하는 게 가장 좋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KTLA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떠한 도시가 미국 전역에서 3위로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로 선정이 되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어디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이 얼바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이 조사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또 받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주거 비용을 받다고 하고요. 지역 학교 수준을 받다고 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다고 하고요. 여가랑 그리고 이제 리크레이션 어떻게 가족들이 이제 놀 수 있는지도 이렇게 또 받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가족 생활에 필수적인 그런 다양한 요소들을 다 살펴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위로 얼바인이 이렇게 또 뽑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가 1등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국 1위는 프레몬트이다 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이제 프레몬트가 전국 1위를 이렇게 또 차지를 이렇게 했다 라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이죠. 샌프란시스코 이제 돈 쪽으로 있는 프레몬트가 1위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또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에 이렇게 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바인이 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치안이 최상위권이다 라고 합니다. 인구당 강력 범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 범죄율도 15번째로 이제 굉장히 낮아가지고 굉장히 안전한 지역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도 굉장히 좋다 라고 하네요. 얼바인에 있는 학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만점 10점을 받은 그런 학교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 학교 비율이 굉장히 많으면서 전국에서 3위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률은 이 전국에서 8위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의 안정성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양 부모가 모두 있는 그런 비율이 전국에서 10위로 굉장히 높았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별거를 하거나 이혼을 한 그런 부모들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또 낮으면서 가정 환경의 안정성이 굉장히 좋았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국 1위인 프레몬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물가를 반영을 한 가구당 중간 소득이 13만 7천 달러이다 라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미국 내에서 최고 수준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몬트는 빈곤율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네요. 전국에서 2위로 낮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캘리포니아 도시 프레몬트가 1위, 얼바인이 2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굉장히 또 좋은 도시로 이렇게 또 뽑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위는 캔사스에 있는 오버랜드 파크라는 곳이 2위를 이렇게 또 차지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4위는 텍사스의 플레노라고 하는 곳이 뽑혔고, 그리고 이제 5위는 메릴랜드의 컬럼비아가 이렇게 또 뽑혔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서던 캘리포니아 도시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샌디에고가 12위에 이렇게 또 뽑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헌팅턴 비치가 20위에 이제 올랐다. 그리고 이제 렌초 쿠카몬가는 43위에 이렇게 또 올랐고, 그리고 이제 LA는 67위를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아이를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로 프레몬트 1위, 그리고 3위는 얼바인이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스트 할리우드 있지 않습니까? 할리우드에서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또 있는 이 이스트 할리우드에서 어떤 이제 공터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51개의 소형 주택단지가 이제 들어선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홈리스들을 위한 마이크로 하우스들이 이제 들어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트 할리우드 시 당국은 주민의 대다수가 이제 찬성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아니 왜 우리 동네에다가 홈리스들을 받아들이는 마이크로 하우스가 들어오느냐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괜히 이런 홈리스들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범죄율이 높아지는 게 아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년 넘도록 이 땅이 버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곳을 이제 이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마이크로 하우스 51개를 넣어가지고 2027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트 할리우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스트 할리우드 이제 곳곳에 인컴프멘트가 이렇게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노숙자 텐트촌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이크로 하우스가 지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 굴러가는 것이 아니느냐라는 그런 소리지.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있었던 모든 크라임들이 다 일로 옮겨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시정부가 이제 하고 있는 것은 하우싱 퍼스트 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숙자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빠져가지고 마약 중독자이기 때문에 노숙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비판들도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해요. 하우싱 퍼스트가 아니라 우선 중독을 먼저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마약 중독을 이제 치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집을 주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프로젝트를 맡은 호흡 더 미션에서는 우리는 24시간 동안 세큐리티를 배치를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CCTV도 여러 군데다 설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크라임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마약이나 무기 같은 거 절대로 반입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우싱 퍼스트 뿐만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이제 지원을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주거 공간을 제공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케이스 매니지먼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홈리스들을 이제 도와가지고 사회에 적응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라는 그런 소리지. 구직 서비스도 이렇게 해주고 그러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홈리스들을 도와서 이제 홈리스들을 없애는 그런 목표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 특히 이제 LA 주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홈리스들이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있거든요. 뭐가 됐든지 간에 빨리 좀 해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욕 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유가가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하고 이란이 휴전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시 휴전이 유지가 이렇게 되고 있으면서 국제 유가가 3%에서 4% 정도 급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간간히 무력 충돌도 계속 일어나고 있긴 있죠. 일어나고 있긴 있지만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협정에 이제 거의 다 달았다라고 이렇게 또 강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가가 이렇게 또 내려가고 유가가 이렇게 또 내려가니까 주식에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렌트유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3% 정도의 하락을 이렇게 하면서 93달러 정도를 이제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부 텍사스유는 4% 정도 이제 하락을 이렇게 또 하면서 80달러 선까지 내려갔습니다. 89달러 내려갔다가 뭐 90달러 올라갔다가 지금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가솔린 가격은 약간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4불 46센트 정도로 이렇게 또 내려갔다. 라고 합니다. 약간 눈꼽만치 내려가기는 내려갔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미국의 주식시장은 유가가 이렇게 또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소폭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다우존스는 0.6% 정도 이제 상승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고, S&P 500은 0.1% 정도 상승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은 거의 변동이 없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이 마이크론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론은 어제 19%가 폭등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폭등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제는 이제 마이크론이 19%가 폭등을 이렇게 하면서 $1 trillion 시총 그 클럽에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면서 어제도 미친 듯이 이렇게 올랐는데 오늘도 조금씩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주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G스케일러라고 하는 사이버 보안 이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업체가 실적 발표를 이렇게 했는데 분기 매출 전망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오늘 G스케일러 주식이 마이너스 29%가 폭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G스케일러가 이제 폭락을 이렇게도 하고 있다 보니까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도 2% 정도 이제 하락을 이렇게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3% 정도 이제 하락을 이렇게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동종 업계 그 보안 기업들이 지금 하락을 이렇게도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에 반해 가지고 이제 반도체 업체들은 지금 상승을 이렇게도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마이크론은 어제 19%가 폭등을 이렇게 했는데 오늘도 이제 상승을 이렇게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델 테크놀로지도 지금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일즈 폴스도 지금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앞두고 2% 정도 이제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달러 제네럴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투자은행에서 달러 제네럴이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이제 보유로 이제 변경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하향 조정을 이렇게 또 했다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K자형 이코노미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들이 중산층들은 쓸 돈이 더 없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제네럴의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목표가를 낮췄다고요. 그러면서 달러 제네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기름값이 상승을 한 이후에 주가가 한 30% 이상 폭락을 이렇게 한 상태이다. 라고 합니다.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기름값이 오르고 그러니까 저소득층들이 쓸 돈이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에 반해 가지고 이제 베스 앤 바디웍스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분기 실적을 이제 발표를 이렇게 또 하면서 오늘은 15%가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딕스 스포츠굿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 이제 용품 샵에서는 실적 발표를 이렇게 했는데 실적이 예상치보다 약간 덜 나왔다고요. 약간 덜 나오게 되면서 3% 정도 하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은행들 이제 월가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주식이 잘 오르기는 올랐지만 그런데 올 연말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합니다. 시티그룹에서는 지금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의 밸류에이션, 이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계속 유지하기는 힘들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시티그룹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이제 골드만삭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골드만삭스는 지정학적인 그런 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의 성장세가 어마무시하다. 그렇기 때문에 올 말에도 이제 괜찮지 않을까라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과연 어떻게 될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잘 지켜보면서 투자를 이렇게 또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미국에서 이제 마이크론 주식이 19%가 폭등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SK 하이닉스 있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도 어제는 12%가 폭등을 이렇게 또 하면서 SK 하이닉스가 $1 트릴리언 클럽에 들어갔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총이 SK 하이닉스가 $1 트릴리언 됐다고 해요. 어제 12%가 폭등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제도 이제 마이크론이 이 19%가 이제 폭등을 이렇게 또 하면서 $1 트릴리언 클럽에 이렇게 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이닉스도 이제 $1 트릴리언 클럽에 이렇게 또 들어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전 세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3개가 된다고 해요. 이 글로벌 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3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3개의 주가가 올해 들어가지고 미친 듯이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올해 한 5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5개월이 지나면서 SK 하이닉스는 250% 정도가 폭등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마이크론은 210%가 폭등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165%가 이제 폭등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개 업체 모두 다 시총이 $1 트릴리언 넘어섰다. 1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야,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다가오는 메모리 슈퍼 사이클의 확실한 주역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승리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 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평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해요.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에서 엄청나게 빠른 반도체 메모리를 이제 필요한데 그 SK 하이닉스에서 다 개발을 맞춰뒀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SK 하이닉스에서 엔비디아에다가 이 메모리 반도체를 어마무시하게 지금 팔아제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SK 하이닉스는 지금 미친 듯이 지금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HBM 하이밴드 메모리가 미친 듯이 이렇게 또 팔리면서 SK 하이닉스 진짜 미쳤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6년도 생산 용량이 전부 다 팔렸다, 전부 다 예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라고 합니다. 공급이 수요를 지금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 반도체 메모리 주식들이 미친 듯이 지금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전기차 이 배터리 시장에서 새로운 기술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제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벤츠에서 새로운 전기차를 이제 공개를 이렇게 또 했습니다. AMG GT 4도어 쿠페를 이제 공개를 이렇게 또 했는데 그 전기차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스펙이 어마무시하다라고 합니다. 출력이 1153마력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는 용량이 106kWh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대략 한 300마일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충전 속도는 최대 600kW급으로 충전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이 AMG GT 이 전기차에 들어간 배터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배터리의 혁신이 담긴 최신 배터리이다 라고 합니다. 보통 배터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흑연을 써가지고 음극재를 이렇게 또 썼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음극재를 실리콘이랑 흑연을 혼합을 한 음극재를 이제 도입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굉장히 높이 끌어올렸다 라고 합니다. 이런 새로운 기술로 인해 가지고 이 배터리를 10%에서 80%대까지 충전을 하는데 단 11분밖에 걸리지가 않는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10분만 충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250마일을 갈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와, 그러면은 뭐 거의 주유를 하는 것과 맞먹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엄청나게 빠르게 충전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기술은 아직까지는 생산 비용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성능 프리미엄 차량들에만 적용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뭐 이 대중화가 되기는 되겠지만, 그런데 지금까지는 고성능 비싼 차들에만 쓸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AMG GT 전기차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또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배터리가 이제 엄청난 고출력을 이렇게 내는 배터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냉각을 할 수 있는 그 쿨링 시스템을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배터리에 이제 동그랗지 않습니까? 그 동그란 그 지름을
얇게 만들었다고요. 네, 얇게 만들면서 열을 빠르게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마다 그 냉각수가 균일하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열을 빠르게 배출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온디맨드 쿨링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열이 이제 많이 나는 그 배터리만 집중적으로 열을 이렇게 또 뺏어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요번에 새로 나온 벤츠에서 새로 나온 이 전기차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고성능 전기차들에서 겪고 있었던 그 고질적인 그런 문제들을 많이 이렇게 또 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최신 기술들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해결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충전 속도도 미친 듯이 빠르게 지금 하고 있다고. 10%에서 80%대까지 11분, 10분만 충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250마일을 갈 수가 있다고 하고 미친 기술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배터리 쿨링도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떨 수가 있어가지고 이 고성능 전기차들은 빨리 가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배터리가 빠르게 과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냉각을 빠르게 시켜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고성능으로 더 오래 이렇게 또 쓸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배터리의 기술도 빠르게 발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를 본다고 하면은 분명히 모든 차들은 다 전기차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과도기에 있긴 있지만 그런데 나중에 답은 전기차이다 라는 그런 소리지. 내연기관 차일 수가 없어요. 내연기관 차일 수가 없고 전기차가 답이다 라는 그런 소리지.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